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만성신염, 그러니까 콩팥, 키드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만성신염. 그리고 나아가서는 콩팥 부전증, 신부전증에 대해서 요모조모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질병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환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가가 보숭보숭 붓고 손도 좀 뻑뻑하고 저녁이면은 발목이 붓고 무겁고 층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조금 수분이 차는 것 같이 좀 무겁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안 좋고 또 불면증도 없고 약간 미스거리운가 하면 토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또 변이 설사를 하고 많은 경우에 배가 조금 무거우면서 복수가 차는 것 같은 느낌을 잊고 가슴도 좀 무겁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제 패밀리 닥터 그냥 일반 의사를 가서 찾아보면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변검사에 단백뇨가 나옵니다. 이 만성신염에는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고 현미경상으로 보면은 빨간 피털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신부전증, 신염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 신염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렸을 때 편도선염, 스트랩토코칼 인펙션으로 편도선염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균이 내뿜는 독소로 인하여 면역 기능에서 생겨서 만성 신우염을 가지고 일생 살아오던 사람이 이 만성 신염이 또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 요즘은 당뇨 전기 증세를 모르고 그냥 진단도 없이 당뇨라는 진단도 받지 않고 계속 지나가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은 알고 약을 잡수신 분도 있고 알면서도 안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디지스 하면은 자가 면역 증세로 오는 루푸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증세, 그 다음에 항체 항원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 신장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아파서 의사가 만성으로 처방해 주는 드럭스, 약을 잡수신 분, 또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통증에 대한 약을 잡수신 분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독소에 중독이 됐거나 어떤 케미컬 탁신이죠. 아니면은 중금속에 중독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만성 신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원인에 따라 그 치료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신염에는 건강한 신장도 이 케미컬 약품을 아주 가장 싫어하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물론 우리 브레인, 이 뇌도 아주 싫어하지만 신장은 아주 이 케미컬 독성이 들어오는 거에 아주 예민하고요. 또 우리 체액이 산성이 아니면 알칼리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체액이
약 알칼리래야 내성이 있고 건강한 체질인데 약 산성 체질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왜 산성 체질을 정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가느냐? 다름 아닌 육식은 먹고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하고 찌꺼기는 산성을 남기기 때문에 산성 체질이 되고요.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채식을 주로 하시는 분은 심지어는 레몬이나 라임이나 그 신 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하고 찌꺼기 남기는 거는 알칼리체를 남기기 때문에 대개 채식을 하시는 분은 알칼리 체질이 됩니다. 근데 산성 체질에서 바로 이렇게 만성신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도 건강한 콩팥도 이 약품을 케미칼을 싫어해요.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만성신염이 왔다든가 가볍게 신부전증이 이미 벌써 오고 있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요. 약품을 쓰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주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프레드니솔론이나 스테로이드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거는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이 심각성을 가지고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럼 천연치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천연치료에서는 여러분 벌써 짐작이 가시는 것처럼 나쁜 생활 습관을 배제하고 좋은 생활 습관,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죠.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보존, 메인티넌스, 유지시키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예, 그런 것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분을 유난히 잘 안 잡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하면은 신장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신장입니다. 하트가 아닙니다. 키드니입니다. 예, 콩팥. 예. 주로 콩팥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진대사를 다 하고 난 찌꺼기, 예, 노폐물, 독성분이 간이 해독을 시키면은 신장은 그걸 배설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장은 주로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의 찌꺼기 물질을 배설시키고, 근데 배설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히게, 예, 재흡수를 해야 할 거는 재흡수를 하고 특히 전해 물질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칼이, 포테시움이 많으면은 배설을 시키고 적으면은 재흡수를 하고 포테시움하고 염분하고 균형이 딱 잡히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주로 하는 일인데 그것을 못해요. 배설시키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피부로도 배설을 시켜주고 또 폐가 이거를 도움느라고 애를 쓰고 여러 다른 장기도 도움느라고 처음에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뚝 끊어 말하면은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철저히 채식을 하고 소식을 하고, 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먹어가도 겨우겨우 자기의 할 일을 현상 유지는 해주면서 이렇게 병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만성신염으로 고생하는 사람 혹은 투석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 내지는 신장을 이식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엄청 많다고 들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만성신염으로 벌써 접어들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미국 인구 중에서 3사람 중에 1사람은 이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50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 옛날에는 60세가 넘어야 되지만 지금은 50세만 넘으면 벌써 이런 만성 생명의 장기에 벌써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이 신장에 문제가 오면은 소금하고 카리, 포타슘 이거에 균형이 안 맞고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포타슘이 많은 모든 음식은 안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것을 균형 잡아주는 일부터 하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 중에 그 광물질 계통이 많은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만성 신염이 오신 분에게는 fasting, 금식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신장을 엄청 휴식을 주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여러 생명의 장기 중에서 주로 생명의 장기가 크게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 신장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했고 또 너무 과식하고 너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잡수신 것이 크게 이 만성 신염의 원인이 됩니다. 우선 루푸스, 자가 면역 증세의 하나인 루푸스가 주로 신장을 손상을 입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투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신장 이식을 위해서 신부전증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다고 하는 그 중에는 이 루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잡수시면은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펩타이드라고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완전 소화가 되지 못하면 펩타이드라는 게 되는데 그것이 쓱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foreign body 이 물질로 취급이 되어서 면역 기능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는데 생명의 장기로서는 폐도 먹어 들어가지만 신장을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런 질병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에 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소식을 해야 되고 존절하게 먹어야 되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왜 가공식품은 모든 정제식품은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할 때 필요한 중요한 비타민 종류, 트레이스, 광물질들 꼭 필요한 이 촉매로 작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제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병을 일으키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패스팅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지혜롭게
한 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3주는 균형 잡히게 생활을 하고 한 3일에서 닷새 정도 지혜롭게 하면서 수분 공급은 여전히 하면서 그러면은 신장의 부담을 뚝 떨어뜨려 주고 그다음에 수분으로 말미암아 독성분, 노폐물이 다 배설이 됩니다. 음식물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테이블 솔트, 하얀 정제한 설탕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우리 한국 분들 요리하는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 잡수시길래 이렇게 병이 많은가 하고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훑어봅니다. 설탕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용하시고 흰 설탕, 흰 정제한 전분계통을 겁 없이 푹푹 쏟아 붓는 것을 제가 보면서 끔찍스럽게 생각하고요. 라드, 라드 하면은 그 기름 종류인데요. 특히 그 돼지 고기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아주 포화 지방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계란이나 또 이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안이 들어가는 데가 없이 요리를 해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참 썬뜻하니 땀이 흐릅니다. 저렇게 잡수시고야 시간 문제지 병이 안 날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의 장기들이 기능을 하기에 참 순환이 잘 모든 것이 돼야 될 텐데 다 막히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병이 많구나. 네, 왜냐하면 신장이 손상을 입으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그다음에 다른 장기도 그렇지만 이 콩팥도 이 뉴럴로직 컨트롤 이 신경이 많은 그들의 일하는 것을 컨트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은 피가 돌고 또 체액이 순환하고 그다음에 림프액이 순환을 하고 신경이 무선 전신을 하고 세포와 세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자관 이게 다 순환이 막히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도로공사가 있어서 길이 막혀서 디투어 한다고 해도 불편을 느끼는데 우리 몸이 여기저기가 너무 영양 과다로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기름때로 뭐 이렇게 막힌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병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루푸스 자가 면역 증세로 인하여 신염이 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는 뭐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냐면 리그닌. 리그닌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섬유질입니다. 예,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우선 첫째로 아마씨의 이 리그닌이라는 N-I-G-N-I-N 리그닌이라는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을 아주 많이 여러 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일 하고 연결이 되니까는 돌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고 대장암에도 좋고 예방 차원에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브라질넛, 당근, 또 그린빈이요. 그린빈 이렇게 껍질 있는 콩깍지 있죠. 네, 거기 복숭아, 배, 감자,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전곡에 두말할 것도 없이 참 좋은 특히 오투 같은데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리그닌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루푸스 환자가 루푸스가 신장을 아택을 해서 만성 신염이 왔을 경우에 적어도 하루 2 내지는 4 테이블스푼을 그날 갈아서 그날 뭐 그냥 저기 샐러드에다가 넣어서 잡수시든지 자간 그 콩우유나 뭐 이런데 넣어서 잡수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대단히 좋은 일리그닌이 굉장히 이 신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노시톨 혹은 콜린,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바이타민 종류입니다. 바이타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이타민 B, C, 뭐 A, 뭐 D, 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노시톨도 그렇고 콜린도 그렇고 일종의 바이타민 종류고 정제식품이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꼭 있고 주로 콩 종류, 러그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오투에도 있고요. 네, 소이빈 메주콩에도 있고요. 이거는 이 신장 만성 신염이 오는 것에 원인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네, 당뇨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합병증이 따라오고 당뇨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기 증세로 20, 30년을 쭉 가벼운 상황에서 당이 처리가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올 때에도 네프로패티라고 해서 이 당뇨로 인한 신장 장애가 옵니다. 이때는 이노시톨이나 콜린을 챙겨서 잡수신데 결국은 그 콩 종류를 사용하심으로써 굉장히 그 좋은, 그러니까는 이 당뇨의 합병증으로 오는 신장 콩팥에 문제가 오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은 신장에 문제가 오면은 그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또 기름 처리가 몸에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건 곁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high fiber diet. 섬유질이 우리 음식 먹는 데에 좋은 섬유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이노시톨하고 콜린은 바로 어떠한 데에 있느냐 하면은요, 씨앗이나 넛 종류에 있는 이 파이틱 애시드인가요? 네, 파이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추출되는 성분이고,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고 식물성 단백질에서 콩 종류를 제대로 처리를 해서 잡수시면은 이런 신장에 문제가 오지도 않죠. 그래서 하이 파이버 다이엇이 이 신염을 예방, 처리, 보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혈액 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배설되지 못한 그 성분들 배설시키고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블라드 유리아, 예, 이 요산이죠. 그것이 이 섬유질이 많으면은 대장을 통해서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이 유레아가 많이 축적되고 꼭 신장을 통해서만 배설을 시켜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섬유질을 잘 챙겨서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약도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만성 신염이
신부전증까지 오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신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짧아야 할 이유가 없고 투석을 한다든가 뭐 또 신장 이식을 해야만 생명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거창한 일로 넘어가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은 물론 아니올시다지만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할지라도 low protein diet, 네, 아주 단백질을 꼭 daily requirement, 매일 필요한 그 추천된 양보다 조금 적은 정도로 잡수셔 주는 것이 신장이 약하신 분들, 혹은 이미 신염이 오신 분, 만성 신염이 오신 분, 이런 분들에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 신부전증이 동결이 됩니다. 저단백 식사를 시키면은요. 예.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 기본 생리에 대해서도 대충 정말 처삼순 벌초하듯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요. 한번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고도로 그 복잡하게 된 장기가 그 세포학적으로요 콩팥입니다. 그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생기고 손상이 되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다시 차차로 조금 좋아질 수도 있죠. 아주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근본 뿌리를 뽑게끔 병이 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과 모든 식이요법과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지 병의 뿌리를 뽑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뽑혀 가서 병나기 이전 상태로 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단백 식사를 하시면은요, 혈중에 알부민은 차차로 올라가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단백질은 아주 조금 나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됩니다.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또 한 가지는 만성 그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 그 우리나라 말로는 자관 그런 그 신장 만성적으로 이 스트랩토스로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사가 대단히 해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에서 제가 여러 책과 인터넷과 또 메이오 클리닉이라든가 뭐 하버드 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것을 수집을 하고 했지만 이구동성으로 저단백 식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눌린은 어디에 있는 이눌린은 일종의 전분입니다. 어디에 있는 전분이냐 하면 제루살렘 아티초크, 우리나라 말로는 돼지 감자, 예, 돼지 감자라 생긴 것이 약간 그 진저, 생강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전분입니다. 감자 종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크고 좋은 감자가 없었을 때는 다 이 돼지 감자를 잡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전분의 이름이 이눌린인데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이 돼지 감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스파라거스에도 있고 바나나에도 있고 그다음에 치코리, 그다음에 양파, 갈릭 이런 데 있는 전분은 다 이눌린입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고 당뇨가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눌린은 글루코스가 아닌 전분이기 때문에 그 당뇨 환자에게 당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노인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병 후 회복되시는 분,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전분 음식이고 그다음에 가우트, 통풍, 관절염이나 통풍으로 인해서 그 단백질 찌꺼기가 콩팥으로 배설되지 못하는 가우트 있죠. 예, 통풍이죠. 거기에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메주콩에 있는 단백질은 이 신염, 만성 신염 환자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메주콩에 있는 단백질을 적당한 양, 예를 들면은 그 풀무원 두부 한 모는 18온스입니다. 그거의 3분의 1이면 6온스입니다. 그거를 기름에 처리하거나 뭐 유난 뻘떡스럽게 요리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끓는 물에다가 싹 넣어서 불 끄고 한 10여 분 중탕을 하면은 두부가 하들하들한 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야채에다 싸서 잡수시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단백질 그거는 우리 몸에 그 우선 요 단백질 소변에 나오는 단백질의 양을 저하시켜 주고요. 고 콜레스테롤 혈증을 저하시켜 주고요. 혈중에 크리아틴이라든가 BUN이라든가 단백질을 소화시킨 찌꺼기들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못하고 그 혈중에 있는 유레아 나이트로젠이 바로 이 크리아틴이라든가 BU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소이 프로테인, 메주콩이 non-GMO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성분이 찌꺼기가 신진대사를 다한 이 웨이스팅 서브스탄세스 그러니까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할 적에는요 차콜 컴프레스 활성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콩팥이 있는 그 허구리 이렇게 짚으면은 우리가 그 알죠. 그 척추 양쪽으로 움묵북하게 들어간 허구리 거기에 콩팥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아마씨하고 반죽을 해서 밤마다 6시간 내지는 8시간을 찜질을 하시고 찜질을 뗐을 때는 꼭 찬물수건으로 문질르셔서 열려있는 모공을 다 다져주고 그러면은 독성이 굉장히 그 노폐물이 배설이 되고요. 또 원 히핑 테이블 스푼을 물 8온스에다가 타서 빨대에다 쭉 마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그렇게 해도 독성이 처리가 되고요. 심하면은 그 숯가루 물을 관장으로 하고 여러 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붙들고 있다가 배설시켜도 노폐물이 배설이 되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이 숯가루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몸에 노폐물이 배설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깊은 풀, 크로리네이트드 된 워터가 아니고 소금물도 아닌 그런 그 깊은 풀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얼마고 있어도 보통 그저 30분 정도요. 그래도 우리 이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많이 배설되는 것을 갖고 그거는 내추럴 그 다이알리시스
우리나라 말로는 다이알리시스가 투석이요. 네. 천연 투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피부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샤워하시는 것보다는 터브 베스를 하시는 게 좋은데 크로린이 없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 그리고는 fresh air,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운동을 적당히 하시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운동을 하면 콩팥의 그 혈액의 이 순환이 아주 증가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옥외에서 활동을 하면은 이 폐가 노폐물을 빨리 배설시키고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요. 또 약초로서는 에키네이시아하고 골든술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또 혈액이 맑아지고 노폐물 처리가 되고 독성이 다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당뇨와 고혈압과 이 만성신염과 이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은 참 이 만성 신장 신부전증을 가져오는데 많은 참 공헌을 하는데 여기에 참 지혜롭게 그거를 막으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 과식, 예, 그러니까 단백질 특히 많은 그 동물성 단백질 식사, 식물성 단백질도 벌써 신염이 온 분에게나 신부전증의 시작이 왔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양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 그다음에 운동 안 하시고 예, 세단타리 워커 사무직을 보시는 분들은 운동 안 하고도 아주 멀쩡히 잘 살아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땅도 파고 뭐 밭일도 하고 뭐 활기차게 걷기도 하고 해야 제가 신장 기본 생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25%가 콩팥을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기찬 아주 비거러스한 그 운동을 해서 심장이 한번 수축을 할 때 내뿜는 그 혈액이 많아야 대동맥이 나가면은 한 가닥은 이 상반신 머리로 가고 하나는 이 복강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나갑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해야 되고 이런 그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세단타리 사무직을 본다든가 또 커피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로 독성이 많은 것들을 잡수시는 나쁜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벌써 소변에 단백이 나오고 만성 신염이 시작했습니다 하면은 시간을 다투면서 신부전증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으로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따라 붙는 것이 신부전증인데 벌써 부기가 오고 요 단백이 나오고 한다고 할 때에 벌써 손을 쓰시면 부여받은 수완을 다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 온 신장의 문제는 병의 뿌리가 그렇게 쉽게 뽑혀지진 않습니다. 그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게 딱 어레스트,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것은 리서치에서 다 그걸 보고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는 식이요법 중에서도 신장에 그 신부전증이 온 사람, 네, 그냥 만성신염이 아니라 신부전증이 온 분에게 추천하는 그 식이요법은 아주 양이 적고 아주 까다롭고 왜? 포타슘이 많은 음식을 다 배제해야 되고 기름기가 많은 것도 배제해야 되고 단백질도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 양도 아주 굶어 죽지 않으리만큼 그러나 아주 골고루 가공식품은 안 되고 왜?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 신진대사에 필요한
그 좋은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잡수셔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해왔지만은 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검사실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피도 뽑아가고 검사도 했는데 요 단백이 나온다? 부중이 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 개선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덥석 큰 신부전증으로 넘어가는 급하게 넘어가는 일은 아마 없으실 것으로 그렇게 배려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철저히 소식하며 채식을 하고 꼭 먹어야 하는 거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거는 먹지 않아야 한다는 이것이, 이게 쉬운,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다가요, 참 내가 생활 개선을 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겨우 오늘이 되었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한 줌의 흙이 되었을 사람인데, 여러분 삶은 참 고생스럽고 구차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원을 다 누리고, 그래도 철이 나고 무엇인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떠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장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다투어가면서 질문하시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일에 지식을 얻으시고 얻으시는 대로 실천에 옮기셔서 열매를 수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